자, 오늘 미분의 도함수 활용의 마지막 내용, 속도와 가속도입니다. 요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물리에서 똑같이 나와요. 똑같은 개념으로 나오고 그냥 미분을 해서 속도를 구하고 가속도를 구하고 이렇게 미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도함수 활용 단원에서 나온 거고 문제에서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거는 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속도와 가속도의 용어 정리부터 가겠습니다. 첫 번째 용어 정리. 이 단원에서 t라고 하면은 얘는 무조건 시간, 시각이죠. 시각으로 쓰일 거거든요. 시간과 시각의 차이를 혹시 배우셨나요? 과학 시간에라든지. 시간은 흘러가는 타임을 시간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흘러가는 시간들 중에서 딱 콕 집은 그 어떤 점, 그거를 시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은 우리 그래프 상에서 나타내면 X좌표에 있는 X라는 점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점에서 뭐 속도가 바뀐다, 아니면 뭐 운동의 위치가 뭐 서로 반대다, 뭐 이런 말이 나오면은 그때 그 t의 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게 바로 시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용어가 v라고 쓰는 거는 이제부터 속도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x라고 하면 위치예요, 위치. 그래서 시각에 따른 위치라고 하면은 요거를 xt-라고 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t에 대한 식을 x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뭐 t에 대한 2차 함수가 될 수도 있고 3차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형태로 이렇게 식이 주어지면 걔는 시각에 대한 위치에 대한 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속도까지 했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속도는 알파벳 소문자 A로 이렇게 나타내면 돼. 그래서 이렇게 XT인 식도 있고 그 다음에 VT인 식은 뭐겠어요? T에 대한 식인데, 그러니까 T로 나타낸 식인데 얘는 속도에 대한 식이겠죠. 속도에 대한 식. 또 AT라고 하면은 얘는 가속도에 대한 식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V라고 하면 속도고 A라고 하면 가속도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주어질 거냐. 수직선 위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한번 볼게요. 아까 기본 형태로 x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 했잖아. 그러면 x는 ft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럼 여기서의 ft는 뭐겠어? 그냥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거겠죠? x를. 그러면 그 식을 미분을 합니다. 그 미분한다는 거는 우리 미분계수의 정의로 리미트 t의 변화량이 0으로 갈 때, 그러니까 t가 변하지 않아. 그냥 딱 시각으로 나타내져 있을 때 그 변화량에서 변화량 x,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을 시각의 변화량으로 나눈 거예요. 그럼 이거를 미분으로 나타내면은 도함수 형태로 나타내면 dx, dt라고 쓰겠죠.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그냥 f't야. 그러니까 여러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건데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 속도는 위치를 미분한 거다. 이렇게. 자, 그럼 가속도도 뭐 여러 표현이 있어요. 리미트 얘도 똑같아요. 시각이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 분의 델타 v는 dt, dv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그냥 요거는 미분한 그 값을 다시 한번 미분한 거다. 속도를 다시 미분한 거다. 그래서 이거를 속도를 미분했다라고도 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 자, x는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마이너스 2t가 있다라고 쳐볼게요. 그럼 t가 변화함에 따라서 이 위치가 계속 바뀌는 어떤 3차 함수래요. 그럼 이 3차 함수의 속도를 구하고 가속도를 구해보시오 하면은 속도는 그냥 이 x를 한번 미분한 거예요. t에 대한 식으로. 그럼 t로 미분했으니까 3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2 이렇게 쓰이면 되는 거고, 그리고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요 속도를 t에 대해서 또 미분을 해요. 그러면 6t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게 속도의 식과 가속도의 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위치라는 식이 있다. 근데 이 위치라는 식을 미분을 하면 속도가 되고, 그러면 또 이 속도라는 식을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라고 정리한 게 이 단원의 그냥 내용이에요. 이게 전부야.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표현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겨볼까요? 책. 1번에 1번을 먼저 볼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고 있는 점 P의 시각에서의 위치 X가, 자, 그럼 요것만 보면 돼. X는 T세제곱 마이너스 9T제곱 플러스 18T래요. 그러면 P가 출발 후 처음으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이라고 했죠. 처음으로 원점을 지나는 순간 밑줄. 거기다가 위치가 0이 된다라고 써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네모 박스 친 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다,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다, 이 식 하나로만 이 단원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 건데 문제마다 유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 P가 출발하고 처음으로 원점을 지난대. 그러니까 위치가 원점을 지난다는 게 뭐겠니? 0을 지난다는 거겠죠? 그래서 위치가 0이 되는 그 순간의 가속도를 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0이 될 때의 t를 먼저 구해줍니다. 그럼 뭐예요? 위치식 t세제곱 마이너스 9t제곱 플러스 18t가 0이 될 때를 찾아주면 되니까 요거 t로 묶어서 인수분해하면 t 마이너스 3, t 마이너스 6 요게 0이 된대요. 그러면 t가 총 3개가 나오죠? t는 0, t는 3, t는 6 이렇게. 자, 근데 생각해봐. 처음으로 t가 0이 된대. 그럼 얘는 출발할 때 지점이니까 아니고, 그럼 처음으로 시작하는 건 뭐예요? 처음으로 0이 되는 건 t가 3이 될 때겠지. 그래서 t가 3이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그때의 가속도를 구하래요. 가속도를 구하려면 위치를 2번 미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 번 미분하면 v가 되고, v는 3t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8인데 거기서 한 번 더 얘를 미분하니까 a는 6t 마이너스 18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요 t에다가 3을 대입해서 구한 a의 값은 18 마이너스 18 해서 0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1번 답이 0이야. 자, 예제 1번의 2번 문제는, 자, 이번에는 어디다 밑줄 치냐면 두 점 PQ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주세요. 자, FT랑 GT 이렇게 식이 2개가 있어요. 위치에 대한 식이에요. 근데 속도가 같아진다는 건 얘를 한 번 미분했을 때, 그리고 G도 한 번 미분했을 때 그때의 속도가 같아지는 T를 구해라 라는 거잖아. 그럼 요거 미분해야지. 그래서 미분해서 F'T는 3t 제곱 마이너스 8이고요. 그 다음에 G'T는 마이너스 6t 플러스 16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네들이 같아지는 그때 순간 t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3t 제곱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6t 플러스 16 해가지고 얘를 계산해 줍니다. 그럼 3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8 되니까 3 곱하기 t 마이너스 2 t 플러스 4는 0인데, 자, 이번에는 t가 2개 나왔어. 2랑 마이너스 4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출발하는 땅 하는 시점을 t는 0으로 잡잖아. 그럼 t가 음수일 수가 있어? 없어요. 그래서 t는 절대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t는 2다 라고 써주는 겁니다. 그럼 그때의 뭘 구하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그럼 거리를 구하라는 건 뭘 구하는 거야? 위치, 속도, 가속도 중에 뭐 구하는 거예요? 위치 구하는 거겠죠? 그래서 F2, G2가 몇인지를 구한 다음에 차를 구하면 되는 거. 그래서 실제로 F2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3 나오고요. G2를 구해보면 10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10에서 마이너스 3을 뺀 거니까 답은 13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거리. 자, 그러면
1-2번 해볼까요? 1-2번. 자, 1-2번 같이 봅시다. 이번에는 x가 t에 대한 식으로 주어졌고 그때 속도가 마이너스 28이 되는 순간에 가속도를 구하래요. 그러면 속도 v는 마이너스 28이 될 때 t를 구하면 되니까 v 미분해야겠죠. 그래서 미분해서 v는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20이 되는데 요게 마이너스 28이 돼야 된대. 그러면 마이너스 3t제곱은 마이너스 48이니까 t제곱이 16이 나와야 돼. 그럼 t는 양수여야 되니까 4까지 구했죠. 자, 그러면 t가 4일 때의 가속도를 구해주면 되네요. 가속도는 뭐예요? v에서 한 번 더 미분. 한 번 더 미분한 거 쓰면 a는 마이너스 6t. 끝인가? 그래서 4를 대입하면 답은 마이너스 24. 이렇게. 그래서 가속도는 음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속도가 뭐야? 속도가 얼마나 더 가해지는지잖아요. 그럼 가속도가 음수가 되면 속도는 줄어들겠죠. 그리고 가속도가 양수가 되면은 속도는 점점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야. 이게 우리 앞에서 배웠던 V가 음수면은 V 미분한 게 뭐야? 0보다? 음수가 뭐야? V가 증가하면 V를 미분한 건 0보다 클 거 아니에요. 그리고 V가 감소되면 V를 미분한 게 0보다 작잖아. 우리 이런 성질을 함수의 극대극소, 증가 감소할 때 배웠잖아요. 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가 감소를 하면은, 음수면은 속도가 쭉쭉쭉 감소하고 있는 경향이다 까지 해석을 하고 있으면 뒤에서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와서 예제 2번 문제 볼게요. 예제 2번은 수직선을 움직이고 있는 점 P의 시각에 대한 위치의 식이 이렇게 되는데, 자, 얘도 밑줄 칩시다.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에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다가 별표 한번 쳐주시고,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거 얘들아. 내가 여기서 출발을 해. 여기가 내 지금 위치야. 근데 이렇게 가다가 운동 방향을 바꿨어. 그럼 어떻게 돼? 뒤돌아서 가는 거죠. 그럼 내가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까지 온 거는 내 위치 여기가 0이었는데, 원점이었는데 플러스로 막 갔다가 운동 방향이 바뀌면 다시 돌아오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위치에 마이너스. 그럼 뭐야? 속도가 0이겠죠. 그러니까 갔다가 멈추고 다시 돌아서 가는 거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그 순간에는 속도가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 써주세요. V가 0이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V를 구하기 위해서 요거를 한 번 더 미분을 해서 V에 대한 식을 만들어 주시고, 그럼 V는 3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9가 되는데, 그때 얘가 0이 되는 순간에 t를 구하래요. 그러면 3으로 묶어서 인수분해하면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t는 음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3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t는 3. 그럼 t가 3이 될 때의 가속도를 구하시오. 한 번 더 미분해야겠죠. 그래서 v식에서 한 번 더 미분하면 a는 6t-6이네. 그래서 t에다가 3을 대입해서 답은 18-6, 12 이렇게 나오는 거. 자, 그 다음에 밑에 예제 2번에 2번 보시면, 이번에는 어디다 밑줄을 긋냐면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t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봅시다. 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대요. 그러면 속도가 한 놈은 플러스로 가고 있고 한 놈은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거니까 부호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뭐의 부호가? 속도의 부호가. 그래서 VF의 값을 구했을 때랑 VG의 값을 구했을 때 두 개를 곱하면 항상 음수가 나온다. 이렇게 조건을 잡고 갈 거예요. 자, 그러면 FT와 GT는 위치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미분해서 F'T, G'T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F'T는 2T-2고요. 그 다음에 G'T는 4T-12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 두 개를 더 곱한 게 0보다 작다. 그러면 2T-2 4t-12가 0보다 작다. 사이 값이니까 t는 1부터 3까지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범위를 구하시오 했으니까 그냥 얘가 답이네요. 1부터 3까지. 자, 봅시다. 2-3번. 2-3번은 지금 위치에 대한 식이 A, B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t가 1일 때 방향을 한번 바꾸고 그때 위치가 0이래. 그러면 식이 두 개 주어진 거죠. 하나는 뭐예요? 방향을 바꾼다. 속도가 1에서 0이다. 그렇지. 그러면 속도가 1에서 0이 되고 그때 위치라고 했으니까 1일 때의 위치가 0인 거죠. 그래서 x1도 0이 됩니다. 그러면 요 지금 주어진 t에 대한 식을 ft라고 했을 때 f'1이 0인 거고 그 다음에 f1도 0인 거예요. 그럼 식 두 개 나오니까 a, b가 나오겠죠. 자, 그럼 미분 한번 해볼게요. 3t 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b에다가 1을 대입을 해주면 3 플러스 2a 플러스 b가 0이 나온대요. 그리고 요 식에다가 그냥 111 대입하면 1 플러스 a 플러스 b도 0이 나온대요. 그러면 요거 두 개 연립하면 a가 몇이 나오고 b가 몇이 나와요? a가 마이너스 2, b는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ft가 이렇게 완성이 됐네. 자, 그러면 그때 t가 1일 때 외에도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의 가속도를 구하래요. 그쵸? 그러면 속도가 0일 때의 t가 하나 더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v에 대한 식을 다시 한번 요거 a, b 대입해서 써보면 3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요게 0이 되는 거. 그러면 3, 1, 1, 1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t가 1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t는 몇이에요 그럼? 요게 0이 되는 순간이니까 t가 3분의 1일 때의 가속도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vt를 다시 한번 미분하면 at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 미분해서 6t-4에다가 t의 3분의 1을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3분의 1 해주면 2-4 해서 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예제 3번 가겠습니다. 예제 3번은 우리 수상에서 2차 함수 최대 최소할 때 했던 거. 그쵸? 그거랑 똑같아요. 위치가 40t-5t 제곱이래. 그러면 1번 위치의 최대값 구하라는 말이랑 같죠? 최고 높이라는 건.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그냥 이거 이렇게 2차 방정식 그려가지고 최대 최소 구해도 똑같이 나와요. 근데 우리 웬만하면 이제 미분을 배웠으니까 미분해서 x가 미분되면은 40-10t잖아. 그럼 얘를 0이라고 잡아. 그러면 어디서? 4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라는 거를 우리 알고 있죠. 그러면은 그냥 t에다가 4를 대입한 값이 최대값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은 4 대입하면 160 마이너스 몇이냐 이거? 20, 90? 맞아요? 160 마이너스 90? 그래서 70m가 최대 높이가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야? 지면에 떨어지는 이래요. 물체가 포물선으로 슝 하고 가다가 지면에 똑 하고 떨어져. 그럼 위치가 몇이야? 떨어졌어. 위치가 몇이야? 0. 그치? 그래서 x가 0이 되는 t를 구하시오. 요거거든요. 그럼 순간의 속도를 좀 이따가 구하고 0이 될 때를 먼저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40t-5t 제곱은 0이니까 5 약분해서 8t-t 제곱이 0이네요. 그래서 x가 0이 되는 순간은 두 개예요. 0일 때랑 8일 때. 그럼 0일 땐 출발할 때니까 아니고 t가 8일 때의 가속도를 구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니까 가속도가 아니라 속도였네요. 그러면 요거를 한번 미분을 해서 v는 40-10t에다가 8 대입하면 돼. 그래서 8은 40-80이니까 마이너스 40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속도가 겁나 낮아지니까 휙 하고 꽂히겠죠? 자, 필수 예제 4번에서 이제 딱 나옵니다. 우리가 왜 이 단원이 도함수의 활용에 있는지가 나올 건데요. 일단 x축을 보시면 x축에는 t라고 써져 있고 y축에는 xt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각에 따른
위치에 대한 그래프가 여기 주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위치에 대한 걸 한번 미분하면 속도에 대한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럼 그 속도에 대한 그래프도 그려줘야 돼. 왜냐면 여기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선지를 보시면 뭐 속도가 몇이다, 운동 방향이 반대다, 뭐를 바꾼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거는 속도가 언제 0인지를 먼저 알아야, 그러니까 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알아야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속도에 대한 거를 그래프를 그려놓고 가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미분한 그래프를 보고 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이거를 보면서 증가 감소 증가해 라고 해서 F'T를 먼저 그려주고 그 다음에 FT를 그려줬었어요. 그죠? 근데 요건 조금 다르지. 왜? 얘는 FT를 미분한 그래프를 지금 그리려는 거잖아요. 속도에 대한 식을 구하려면. 그러면 뭘 봐야 돼? 증가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이게 다 뭐예요? 극값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디에서 극값을 가지는지 그거를 제일 먼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B에서 V는 한번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D에서도 한번 0이 될 거고 E에서도 한번 0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나를 찾고 가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증가하고 감소하는 거. 이렇게 감소하다가 올라가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해요. 그러면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점들을 지나면서 마이너스가 됐다가 플러스였다가 어디서? 여기서부터 마이너스죠. 그럼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가 되는 이런 그래프가 이제 V에 대한 식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V에 대한 식. Y라고 쓰면 안 되죠. T에 대한 T로 V에 대한 식.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기억부터 한번 문제 읽어볼게요. 기억. T가 A일 때와 C일 때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다. 방향이 반대라는 게 뭐야? 속도의 부호가 다른 거죠. 그러면 A가 어디 있어? A는 B보다 조금 왼쪽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A고, 그 다음에 C는 요 맨 위에 올라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E는 여기 있고, F는 이렇게 위로 올라와져 있어요. 자, 그러면 A랑 C의 운동 방향 어때요? A는 음수에 있고요. C는 양수에 있어. 그래서 운동 방향 다른 거 맞네. 그럼 기억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 T는 B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바꾼다 뭐라고? 속도가 0이다. 그지? 근데 B는 0 맞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거예요. 또 C는 디귿. T는 D에서 속도가 0이다. D? 속도 0 맞네. 그지? 그래서 디귿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속도 그래프 그리니까 너무 찾기가 쉬워지죠. 그 다음에 리을. T가 0부터 F까지 원점을 한 번만 지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점 한 번만 지나요? 원점 한 번만 지나요? 여기서 한 번 지나고 여기서 한 번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지나기는 하는 거잖아. 그래서 C랑 E에서 두 번 지나기 때문에 리을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 그래프 해석 중요하겠죠? 4-1번 해볼까요? 이게 속도 그래프를 그리는 게 어려우면은 그냥 그래프 이 상태에서 해석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기역을 봐봐. 기역은 T가 0에서 2까지 속도가 증가한대요. 속도가 증가해요? 속도가 증가하려면은 얘가 위치가 계속 증가해야 되거든? 근데 봐봐. 요거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죠? 그럼 기울기가 어때졌어요? 더 작아졌어요. 그쵸? 그럼 가속도는 점점 줄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속도가 마이너스인 거야. 그럼 속도는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확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완만해진다 싶으면은 속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역은 아닌 거. 얘는 감소한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은 T가 2일 때부터 5일 때까지 위치의 변화량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변화량이 뭐예요? 얼마나 증가했는지, 얼마나 감소했는지, 이게 변화량이잖아. 그럼 2에서부터 5까지 위치가 어딘지를 보자.
자, 2에서부터 5까지 보면은 얘는 3에서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감소했어요. 그러면은 3에서부터 5까지 감소했으니까 변화량 마이너스 2다 라고 해야겠죠. 마이너스 5는 웬 말이야? 아, 뭐야, 맞나? 아, 이거 마이너스 2구나. 아, 죄송해요. 마이너스 2. 아, 이렇게 하면 5 되네. 그래서 변화량은 5다 하면 니은은 맞네. 응?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그 절대값은 5인데 실제로는 3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니까 변화량이라고 쓰면은 감소한 게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3을 뺀다 해서 마이너스 5 이렇게 써야지. 그 다음에 디귿. t는 4일 때 원점을 지난다. 이거 너무 쉽죠? t가 4일 때 원점을 지나고 있는 거 맞지? 그래서 디귿은 맞고. 그 다음에 리을 0부터 6까지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대요. 자,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게 얘들아 의미가 뭐라 그랬어? v가 0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건 지금 위치에 대한 그래프잖아. 그럼 이 위치의 그래프를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게 뭘까? 위치가 극값을 갖는 거겠지. 그래서 극값이 갖는 그 순간을 카운트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극값한 건 가지고 여기서 극값한 건 같네요. 그래서 0이 되는 부분 2번 맞네. 그래서 리을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F'T가 0일 때의 T를 찾아주면 되는 거다. 리을은. 그러니까 편한 방법대로 가세요.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아리까리하다, 헷갈린다 라고 하면은 그냥 속도 그래프 그려주시면 되고 그냥 이 상태에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 하면은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와서 시각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 요거 볼 건데요. 뭐 이거는 사실 변화율이라는 게 왜 요 단원에 있는지는 그냥 미분 때문에 나온 거라 그냥 활용이거든요. 1차 방정식 활용처럼 보면 되고 지금 이 문제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키가 1.6m인 학생이 높이가 4.8m인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해서 매 초 0.8씩 일정한 속도로 일직선으로 걷는데요. 자, 그럼 원래 학생은 여기 서 있었잖아. 여기 서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점점 매 초 0.8m씩 앞으로 나가다가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면 그랬을 때 그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먼저 구하래요. 그럼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겠죠. 그럼 위치를 먼저 생각을 해줘야 돼. 자, 1초에 0.8m예요. 0.8m 맞니? 0.8m예요. 그러면 t초에는 0.8tm씩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위치가 어떻게 될까? 얘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t초에 요만큼을 갔어요. 그럼 지금이 t초라고 생각을 하고 이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0.8m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가 0초였어요. 그리고 지금 t초의 그림을 그린 거야. 사람이 여기까지 왔어, t초에. 그러면 0초에서부터 t초까지 0.8t만큼 간 거야. 그죠? 그럼 요 그림에서 이제 닮은 비를 써야죠. 닮은 비 이렇게 갔을 때 1.8 대 4.8은 1대 3이에요. 그럼 높이가 1대 3이니까 요 밑변도 1대 3이 돼야 돼. 그럼 여기가 1대 2네요. 그쵸? 그래서 요 길이가 0.4t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라는 건 그림자 끝 여기에 있죠. 그럼 이 위치에서 미분을 하라는 거거든? 그러면 1번 문제에서 위치는 1.2t예요. 근데 얘를 미분한 게 속도가 되잖아. 그럼 속도는 뭐야? 1.2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그냥 변화율이에요. 별거 없어.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래요. 그림자 길이 몇인데요? 0.4t잖아요. 그럼 이 0.4t를 미분한 게 변화율이라고. 그래서 그냥 0.4 이렇게 쓰시면 돼요. 변화율이라는 게 그냥 결국 미분했을 때의 그 값이다. 미분 계수, 순간 변화율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냥 식을 구해서 그대로 미분을 해주면 답이 나오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입니다. 다. 자, 뒤로 넘겨봐. 방금 한 건 길이였고요. 이번에는 넓이와 부피의 변화율 요거 한번 하고 끝낼게요.
자, 이것도 같습니다. 그냥 문제를 읽고 얘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건널비의 변화율을 구해라. 그럼 건널비 식으로 구해서 t로 미분하면 되고, 그 다음에 부피의 변화율을 구해라 하면은 부피식을 t로 나타낸 다음에 미분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반지름이 원래 2cm였는데 매 초 2mm씩 증가를 한대, 늘어난대, 이 반지름이. 그래서 반지름이 3까지 될 때의 변화율을 구하시오인 거잖아요. 그럼 먼저 t를 구하고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반지름이 2cm인데 매 초 1초에 0.2cm씩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t초가 되면 0.2tcm씩 증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지금이 t초라고 쳐. 그럼 원래가 2cm였는데 요 반지름이 지금 0.2t만큼이 더해진 거예요. 그럼 걔가 3이 될 때의 t가 몇이에요? 몇일 때 3 돼요? t가 5가 될 때 3이 돼. 아, 그럼 이렇게 시각을 구한 겁니다. 이 문제에서. 자, 그럼 그때 건널비와 부피 구하래요. 자, 구의 건널비. 기억나죠? 뭐예요? 진짜 왜 이래? 아, 책 보는 거 반칙이지. 네, 이거 우리 중1 때 했었어요. 중1 때 까마득하죠? 중1 때 4파이 r 제곱이 건널비고요. 그 다음 부피는 뭐예요? 3분의 4파이 r 세제곱. 요 공식 쓰고 가는 거야. 자, 그러면 건널비부터 갑시다. 건널비는 아래다가 요거 어디 갔어? 얘를 대입을 해요. 그러면 4파이 2 플러스 0.2t의 제곱 요거를 구해야 되는데 얘를 미분을 해서 대입을 하는 거죠. 미분해서 4파이에다가 4파이는 그냥 상수니까 앞으로 빼고 얘 미분하면 2 곱하기 2 플러스 0.2t 나오고 얘를 다시 한번 미분한 걸 곱해주니까 0.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가 그냥 5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끝. 그러면 4파이 곱하기 2 곱하기 여기 5 곱하면 3이고 0.2 이렇게 하면 얼마니? 1. 맞아요? 1.6에다가 3을 곱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4.8파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부피는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래요. 얘도 마찬가지. 3분의 4파이에다가 2 플러스 0.2t에다가 세제곱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미분을 해서 v 프라임은 3분의 4파이에다가 3 곱하기 2 플러스 0.2t에다가 제곱이 되고 이 안에 있는 거 다시 한번 미분 0.2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그거를 다시 5를 대입해서 써주면 3분의 4파이 곱하기 3 곱하기 얘가 3의 제곱이 되고 0.2 이렇게 하면 3 약분해가지고 7.2파이 이렇게 나온대요. 식만 잘 세우면 끝. 자, 요것도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6-2번 해볼까요? 일단은 속도가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얘는 3으로 움직이고 얘는 2로 움직이고 그럼 t초 후를 보세요. t초 후. t초 후를 보고 그때 거리를 구해. 그러면 매 초 3씩 가는 거니까 t초 후에는 3t만큼 갔을 거고요. 얘는 2만큼 갔으니까 얘는 2t가 되어 있을 거예요. 요 길이가. 그러면 여기서 90도를 써서 뭘 구하면 돼?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면 돼요. 요 한 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쓰니까 4t 제곱 플러스 3t 제곱의 루트 3t 된다. 9t 제곱의 루트 씌운 거. 그러면 루트 13t 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 그러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나왔구나. 그럼 정사각형의 넓이는 뭐예요? 루트 13t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그냥 루트 13t 제곱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 5를 대입하느냐? 아니죠. 뭐예요? 변화율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얘를 미분했을 때 5를 대입한 값을 구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미분을 해서 26t에다가 여기다가 5를 대입을 한 거죠. 그럼 어떻게 돼? 26 곱하기 5 해서 답은 130이라고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미분한 거에다가 5를 대입. 너무 내가 과정을 생략했지? 자, 미분을 하면 26t가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5를 대입하니까 130이라고 나온 거예요.